유한양행 LG 디스플레이, 이것도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날짜에 제가 말씀드렸을걸요 아마. 유한양행은 이래서 이제 흐름 패턴 알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작년 8월 9월로 마무리가 됐어요. 10월달을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는 상태라는 거죠. 그 흐름 패턴으로 보자면 여기가 1패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고점을 돌파하는 게 3패턴. 3패턴 돌파해서 대세 상승 흘러 올라가죠. 그 뒤로 고점을 찍은 뒤로 쭉 내리깝니다. 이거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끝났다고 보는 신호가 일단 기본적으로 상승을 했던 3패턴을 유지하면서 급등을 유지하고 고점을 높여갔던 이 기간이 한 2달 정도 되죠. 2달 정도를 끊임없이 거래량 터트리면서 올라가면 거의 끝입니다. 우리나라 종목들은 거의 끝이에요. 고점에서 위쪽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아예 끝낼 것인가, 두 개로 갈리긴 하는데 유한양행은 아예 끝내버렸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거래대금 현저하게 줄어들죠. 그죠?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2, 3천억 정도 터져요. 여기 보면은. 근데 다른 종목들은 1,000억만 터져도 잘 터졌다고 하는데 이 종목들은 2, 3천억 정도 터지는데 거래대금이 없다고 얘기하죠. 이유는 이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하는데 평균적으로 크게 상승했었던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종목별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2조 이상 터졌던 날들이 많죠. 1조 이상 터진 날들은 세고 셌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한번 터지면서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려면 적어도 1조는 터져야 된다. 이런 잔챙이들 터져봤자 급등에 별로 영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종목이 아예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은 어디여야 되냐면 이쯤부터 시작했어야 돼요. 10월 30일부터 해가지고. 왜냐면 의미 있는 저점을 이탈했잖아요. 기준선도 이탈하고 거래대금 현저하게 줄고 있고, 그러면서 양봉을 세웠지만 여기도 이탈하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에 향수에 젖어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이쯤 돼도. 근데 끝났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121선에서 지지 약간 받는 듯 하지만 거래대금 안 터지잖아요. 의미가 아예 없습니다. 거래대금 한번 터지죠. 한 1조 정도 터졌어. 그러면 이때부터는 그런 생각을 해도 돼요. 뭔가 방향성의 전환이 있으려나? 라는 궁금증만 갖고 있으면 돼요.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될 수는 없어요. 절대로. 뭔가 이상하네? 거래대금이 터졌네? 이상하네? 정도까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고점을 의미 있는 고점으로 두고 여기를 크게 돌파하는 날을 기다리면 됩니다. 없죠. 한 달 동안. 없어. 또 건드리기만 해. 건드렸는데 거래 터지냐? 안 터져. 의미 없잖아요. 거래대금 터져도 의미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7천억 정도 터졌네요. 7천억 정도 터지면서 고점을 높였는데 여기 종고점까지 왔어요? 안 왔잖아요. 의미가 아예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거래대금에 목매시면 안 돼요. 이런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지. 그리고 나서 터칭고까지 와버렸죠. 흐름 패턴 5패턴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한 80% 이상의 확률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끝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이 저점들이 깨지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완벽한 끝이에요. 근데 뭔가 이상한 게 하나 터졌죠. 1조 이상짜리가 하나 터지면서 뭔가 이상해. 23%나 올랐어. 그리고 심지어 저번에 만들어놨던 의미 있는 정고점들까지 올라가 버렸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부터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서 매수 타점인가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상하네? 정도까지만 보고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모습, 이런 거래등을 한 번 더 터뜨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때부터 우리의 매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애 정도로만 끝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를 연속으로 해줘야 되는, 연속성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거래 대금이다, 잠파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향수에 젖어 계시는 분들이 잘못된 판단을 자꾸 내리실 거야 아마. 거래 대금 막 이렇게 터트린 걸 가지고 소위 말하는 설거지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게 의미를 가지려면 여기 이제 14만 원 정도의 고점이 형성이 계속돼 있잖아요. 이게 의미를 가지려면 또 거래 1조 정도 터지면서 14만 원 건드리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본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목이죠. 저한테는. 이걸 도대체 왜 보는 거야 시간 아깝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종목인 거예요. LG 디스플레이도 그 당일날 말씀드렸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대세 상승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무슨 의미예요? 끼가 없는 종목이에요. 끼가 있으려면 지금 끼가 생겨야 돼. 그죠? 23% 난생 처음으로 아마 올랐을 거야 이 친구가. 거래대금은 7천억 정도 터졌네.
여기에 약간 버금가는 거래대금 터졌죠. 여기 며칠이지? 20년도 12월이고 20% 정도 한 번 정도 상승했었던 종목이네요. 딱 한 번밖에 없어 경험이. 그리고 나서 최근에 터진 거예요. 그럼 이 종목을 보고서 드는 생각은 뭐여야 돼요? 어쩌다 터졌구나. 연속성이 없을 가능성이 90% 이상이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쩌다 터졌구나. 물론 조금 더 깊게 봐야 되겠죠. 이 종목이 이제 상승했던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깊게 여러분들이 파고 들어야 되긴 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걸 굳이 파고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2012년부터 투자하면서 LG 디스플레이를 단타 쳐본 적이 없어요. 이날이 처음일 거야 아마. 이날 아마 제가 LG 디스플레이 안 들어갔을걸요? 타이밍 안 맞아가지고 10시부터 맞아 10시부터 급등했고 제가 아마 이 종목을 못했을 건데 했는데 발매도 했네요. 앞쪽에 2% 1% 정도 수익 보고 그리고 막판에 들어가서 약손절하고 나왔네요. 장 중반에 올라가는 거 하나도 못 먹었네요. 여기에서 살짝 한 1% 정도 수익 보고 그 다음에 이 위쪽에서 들어갔다가 약손절하고 나왔네요. 타이밍이 안 맞았네. 아무튼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끼가 없어. 그리고 이거 올라갔던 거 자체도 중국 상대로 삼성 디스플레이 승소 소식, 중국 OLED가 미국에서 퇴출된다는 소식에 LG 디스플레이가 올랐다. 뭐 실적이 좋아서 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실적이 중국에서 좋아질 미국에서 좋아질 것 같으니까 오른 거잖아요. 그럼 뭐 이슈상에서도 큰 뭐 재료거리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 종목 자체도 끼가 없었던 종목이고 오늘 20% 간다고 해서 내일도 20%갈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럼 나는 지켜봐야 되겠다 이 종목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당일에는 단타를 신나게 칠 수는 있겠지만 단타를 넘어서 이제 이 종목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본다 라고 하면은 절대로 긍정적이지는 않다. 정고점 딱 그어놓고 대충 한 13,000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한 5천억 이상으로 한 번 더 밀어 올리는 날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관심을 가져도 되겠죠. 장대 양봉이라고 여기서 매수한다?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절대 이런 짓 안 해요. 왜냐? 당연히 되게 매력 있죠. 7천억 터졌고 거래대금 크고 LG 디스플레이 대형주고 우리나라 LG 계열사고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고 가격도 올랐고 그리고 신고가 그죠? 신고가 달성을 하고 있고 막 되게 좋잖아요. 근데 공부가 부족한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이 종목의 히스토리를 보고 하면은 미래가 있겠냐? 라고 생각하고 지금 상황에선 미래가 있겠냐라고 하지만 근데 이후로 만약에 이런 거래대금 한 번 더 들어오고 한 번 더 쳐준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미래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미래가 없죠. 이 종목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은 차트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같은 이슈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 종목 사냐 사지 않냐가 많이 갈리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 종목을 판단을 내려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차트라고 생각합니다. 차트를 좀 알아야 돼요. 같은 테마, 뭐 같은 이슈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종목이 현재까지 오면서 이전에 만들어놨던 히스토리들을 봐야 되고 이 종목이 대장주로 올라갈 감인가 왕이 될 상인지 왕이 될 상이 아닌지 관상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대충 관상 보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 관상은 과학이라는 걸 대부분 아시죠. 여러분 종목의 관상은 차트예요. 관상만 보면 대충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관상을 잘 볼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관상을 보려면 잡지식이 많아야 되겠죠. 여러 가지 지식들이 많아야 돼. 그리고 그 지식들이 머릿속에서 뭉쳐져서 하나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돼요. 관상을 잘 보는 사람들은 잘 보고 못 보는 사람들 못 보죠. 차트도 마찬가지죠. 차트를 잘 보고 못 보고 물론 차트를 100% 잘 본다?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나는 내가 생각한 기준으로 차트를 보고 분석해서 매수 들어갔는데 만약에 내가 생각한 흐름대로 가지 않는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내가 세운 시나리오대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스스로의 계좌를 제대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 기초 강의부터 쭉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죠. 트레이딩 스쿨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서도 들으셔도 됩니다.